안녕하세요. 봄비 오는 수요일 썰 민법입니다. 자, 오늘은 법인 아닌 사단 얘기 좀 해볼게요. 감정평가사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시험 보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분들을 위해서 좀 하고 싶은 부분만 짤막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도 시험에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주택관리사 한 문제,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 한 문제고, 공인중개사는 법인 아닌 사단 총위 관련해 가지고 나올 수 있다. 다만 그렇게 심도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이라면 크게 모르셔도 상관은 없다. 다만 최소한 한번 들어는 봐라.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사단법인, 법인 아닌 사단, 조합, 요 세 가지의 단체가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모임이다. 즉 단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설립 등기된 단체를 사단법이라고 부르고, 설립 등기되어 있지 않는 단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부르고, 동업관계에 있다면 이것을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럼 첫 번째, 저 세 단체 사단법인,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조합이 존재한다면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은 무엇으로 구분하느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사단법인은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하다 보니까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비법인 사단 내지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요 얘기예요. 자,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의 구별은 법인격 유무, 쉽게 표현하면 법인격이 있다면 사단법인, 법인격이 없다면 법인 아닌 사단.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법인격은 설립 등기를 가리키기 때문에 설립 등기가 되어 있다면 사단법인, 설립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 아닌 사단이다. 이에 비해서 조합도, 즉 동업관계도 설립 등기는 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는 법인 아닌 사단과 매한가지인데요. 즉 법인 아닌 사단, 조합은 등기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의 구별은 무엇으로 구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판례는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은 명칭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성의 강, 단체성이 강이면 단체성이, 즉 구성원이 있고 단체가 있다면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의 관계없이 단체가 독립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단체성이 강이라고 표현하고요.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에 의해서 바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구성원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단체가 독립성이 없습니다. 단체가 독립성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단체성이 약하다 표현한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과 조합의 구별 방법은 명칭으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성의 강약에 의해서 구별한다 라는 거고, 이 세 단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였죠. 그래서 사단법인은 당사자 능력이 있다. 법인 아닌 사단도 당사자 능력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단법인 그 명의로, 법인 아닌 사단 그 명의로 소송상의 원고나 피고가 될 수 있다.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라는 거고, 조합은 단체성이 없다 보니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 단체와 없는 단체는 다시 한번 구분하시면 되겠고, 하나 더, 사단법인은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법인 아닌 사단, 교회 등도 종중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죠. 그러나 조합은 독립성이 없다 보니까 그 명의로 등기 능력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비교하셔가지고 정리하시면 되겠고, 가장 시험에서 자주 물어보는 질문은 이 질문 같아요. 사단법인은 법인 단독 소유이다. 이에 비해서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 형태는 법인 아닌 사단의 단독 소유가 아니라 구성원의 총유이다. 이에 비해서 조합은 구성원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 사단법인이 어느 한 부동산 가지고 있다면 그 부동산은 법인 거예요. 이에 비해서 교회나 종중이 부동산 가지고 있다면 교회나 종중께 아니라 그 교회나 종중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총이라 부르고, 동업관계에 있는 조합체라면 구성원의 합의다. 이 정도의 뜻은 가장 첫 번째 테마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특징들, 설립 등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단체가 구성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능력 인정되고 등기 능력 인정된다. 그리고 재산 소유 형태는 구성원의 총유입니다. 따지는 정리하셔야 돼. 얘기 끝됐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이 나오면 쟁점 중에 두 가지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첫 번째 쟁점은 이거였습니다. 법조항 276조 제1항,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아, 그렇군요. 총유물을 관리하고 총유물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정리 분설해 볼게요. 총유물을 관리합니다. 또 내지는
총유무를 처분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 처분행위는 알겠는데 보존 관리행위가 뭐냐? 그래서 우리가 관리행위는 민법 전체적인 흐르는 범위니까 총유무를 보존하고 총유무를 이용 개량한다. 합쳐서 우리가 관리행위라고 불렀다. 따라서 총유무를 보존하든가 아니면 총유무를 이용 개량하는 것 합쳐서 관리행위니까, 그렇죠? 꼭 팔아먹는 것만 처분이 아니라 보존하고 이용 개량도 관리행위이기 때문에 총유물의 관리행위, 총유물의 처분행위는 반드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끊어서 주겠죠. 법조항을 그대로 주면 땡큐입니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합니다. 문제 없는데 시험 지문에 총유물의 관리행위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다. 이렇게 나오면 또 당황스러울 수 있어.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총유물의 처분행위만 사원총회 결의를 받을 것이 아니라 관리행위, 즉 보존행위와 즉 이용 개량행위도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사원총회 결의는 몇 분의 몇이냐? 총 사원의 3분의 2냐? 총 사원의 4분의 3이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원총회 결의 의결 용역수는 배웠던 것처럼 이 얘기입니다. 사원 과반 출석하시고 출석한 사원의 결의권에 가만 씁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총유무를 처벌할 때 총 사원의 3분의 2의 동의 아닙니다. 우리가 3분의 2는 정관 변경이죠. 또 4분의 3은 해당 결의야. 그러니까 사원총회 결의니까 아무런 말이 없으니까 정관 변경도 아니고 해상 결의도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결 종족수를 뜻하는 사원 과반 출석과 출석 사원 결의권에 가만 씁니다. 얘기 끝. 그럼 여기서 문제. 결의를 받아야 되는 관리행위, 결의가 필요한 처분행위인데 사원총회 결의가 없다면 어떨 거죠? 없다면 그 관리행위, 그 처분행위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이니까 선의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얘기 끝. 여기까지가 가장 센 기초다. 그럼 여기서 문제. 무엇이 처분행위고 무엇이 처분행위 아닌지가 시험에 단골 메뉴였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급품 물었습니다. 첫 번째,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했다. 그러면 보증했으면 그 보증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냐 아니냐. 또 내지는 자, 비법인 사단이 소멸시효 중단사인 채무 승인, 빚진 거 있군요. 갚겠습니다. 라고 채무를 승인하는 것. 또 내지는 비법인 사단이 설계 용역계약 쉽게 표현하면 비법인 사단이요. 우리 건물 좀 지어달라고 설계 용역 그림 좀 그려달라고 설계도를 맡겼어. 이거 일종의 계약만 체결한 거야. 또 내지는 지금처럼 채무부담액에서 네 가지는 암기. 그래서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거, 채무를 승인하는 거,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거, 채무부담행위는 결론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원총회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다시 정리.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거, 채무를 승인하는 거, 설계 용역계약 체결하는 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을 해버리니까 아니기 때문에 설령 결의가 없더라도 유효입니다. 그럼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가 없다면 무효입니다. X야. 결의가 없더라도 이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유효합니다. 따라서 유효 의미가 뭐냐? 그러면 유효의 의미는 이거입니다. 비법인 사단이 그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됐나요? 예. 이에 비해서 우리 판례는 하나 빼먹었네요. 자, 죄송합니다. 잠깐. 자, 다시 갈게요. 제가 일단 마우스 미스 해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 시효를 중단하는 것,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것, 채무 부담하는 것은 총유의 관리 및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돼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총유물을 처분합니다. 또 내지는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은 토 종중의 선산이 수용당했다 이랬을 때 수용보상금이 총유물인데 이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는 것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이다. 따라서 반드시 결의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비법인 사단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테마는 어느 것이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입니까? 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법인 아닌 사단의 법률 관계에 대해서 즉 법적 분쟁이 발생한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문제인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답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은 조합에 가까운 게 아니라 사단법인에 더 가깝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유추 적용한다. 따라서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두 가지 지문 다 기출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야지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그래서 세부 상황으로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답니다. 왜? 사단법인과 비법인 사단은 등기 가지고 구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런 얘기합니다.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유추 적용해라.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판례는 이 판례입니다. 민법 60조 기억나세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등기해라. 등기하지 아니하면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민법 60조만큼은 절대로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모든 시험에 이것만 나와. 그래서 민법 60조 만큼은 절대로 유추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역으로 60조를 제외하고는 다 적용된다 보시면 돼.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도 법인 아닌 사단에게 적용되고요. 사원총에 관련된 규정도 법인 아닌 사단에게 유추 적용되며 또 35조 법인의 불법행위 능력에 관한 규정도 적용된다. 그러나 민법 60조만큼은 절대로 적용될 일이 없습니다. 꼭 구분하셔야 돼. 얘기 끝. 됐습니다.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좀 풀어보죠.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는 주택관리사, 감정평가사, 또 이들은 공인중개사 모든 시험 다 막 납니다. 그래서 법인 아닌 사단과 민법상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단체상의 강약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된다. 옳은 질문. 그렇죠? 정리. 사단법인과 법인 아닌 사단은 설립 등기, 법인격 유무를 가지고 구별하지만 사단법인과 조합의 구별은 단체성의 강약으로 구별됩니다. 옳은 질문. 두 번째 질문. 비법인 사단의 채무. 요즘 이게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비법인 사단의 채무도 줄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경우에 지분에 따라 귀속 X입니다. 비법인 사단의 재산의 소유 형태는 총유다. 총유에는 지분이 없어요. 지분 틀렸어. X. 지분 없습니다. X. 자, 그 다음. 사단법인의 하부 조직 중 하나라 할지라도 스스로 단체의 실질을 갖추고 독립적인 활동을 한다면 독립된 법인 아닌 사단을 볼 수 있죠. 옳은 질문.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눈에 꼭 박아두시기 바랍니다. 5. 자, 역시 공동주택의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정확하게 좀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5입니다. 자, 그 다음. 단체의 실질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하기 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요즘 요 판례가 모든 시험에서 너무 많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문장, 이건 X입니다. 자, 요 문어 1번, 2번 비교하셔야 돼. 그러면 교회 2번 집은 교회가 실체를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된 후, 그러면 1번 지문은 교회가 실질을 갖추어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립되기 전이라면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법인 아닌 사단에게 귀속되지 않지만, 자, 2번 지문 교회가 성립되었습니다. 성립되고 나서 교회의 대표자가 교회를 위하여 취득한 권리 의무는 비법인 사단, 교회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O. 그래서 하나는 귀속되고 하나는 귀속되지 않았을 때 그 기준점이 어디냐? 기준점이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되기 전에 취득한 개인의 권리 의무는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되지 않지만 법인 아닌 사단이 성립된 후에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는 법인 아닌 사단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구분하셔야 돼. 워낙 중요한 판례고 다시 한번 되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3번. 종중은 자연 발생적인 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법인 아닌 사단 맞죠? 여기서 포인트는 특별한 조직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무조건 성년만 되면 남녀 모두 종원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종중의 특이한 게 뭐냐면 종중의 구성원은 탈퇴의 자유, 가입의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성년만 되면 남녀 모두 종원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단체는요, 가입의 자유도 인정되고 나가고 싶으면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종중만큼은
가입, 탈퇴 자유가 없어요. 무조건 성년만 되면 남녀 모두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직 행위를 요하지 않는다는 게 포인트. 옳은 지문입니다. 그런데 시험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종중이 법인 아닌 사단으로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직 행위와 이를 규율하는 성문의 규약 X. 조직 행위 필요 없다. 성문의 규약 필요 없다. 그렇죠? 성문의 규약에 상응하는 것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문자로 정관을 만들 필요 없다는 점. 그래서 X입니다.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비법인 사단에 대하여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된다. 뭐 아름다운 지문이죠. 옳은 지문입니다. 자,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 가운데 법인 아닌 사단에는 모두 유추 적용. X죠. 모두 적용할 수는 없어. 특히 몇 조? 60조? 그래서 X. 자,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는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포괄적 위임할 수는 없죠. 우리 민법 62조인가요? 62조. 법인의 대표자는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만 타인에게 대리할 수 있죠. 특정한 행위에 대한 위임은 인정돼도 포괄적인 위임 인정되지 않습니다.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민법 62조, 62조도 법인 아닌 사단에게 유추 적용되는데 특정한 행위만 대리권 인정되고 포괄적인 위임은 없습니다. X. 그런데 이렇게도 시험에 나오지만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말을 바꿔볼게요. 같은 얘기야. 대표자로부터 사단의 재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자의 대행행위 효력은 무효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왜? 포괄적 위임할 수 없어. 위임할 수 없으니까 포괄적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하는 행위는 다 무효지. 따라서 그 행위 효력은 법인 아닌 사단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X. 따라서 법인 아닌 사단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X입니다. 이렇게 보기로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이사의 선임에 관한 민법 63조 임시이사 기억나세요? 이사가 없거나 결혼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될 수 있죠. 그래서 X. 없으니까 X죠. 이거 틀렸습니다. 요거 PPT라 X입니다. X 적용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틀렸어요. 적용될 수 있어요. 끝.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판례는 제가 수업 시간에 계급품 물었다. 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권 제한 등기할 수 없죠. 60조니까 거래 상대방이 사원총회가 대표권 제한을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다면 쉽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이라면 제한을 넘는 이사 거래행위는 뭐하다? 유효하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올해 시험에 나오면 이게 포인트 같다. 그래서 자, 요 말의 의미는 이거였습니다. 민법 60조만큼은 절대로 비법인 사단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점. 그런데 문제는 정관의 대표권을 제한하고 있지만 등기가 안 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그 이사가 그걸 위반한 다음에 상대방과 거래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랬을 때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사실에 대해서 악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무효가 되겠지만 선이 지금 보셔봐. 결의한 사실을 몰랐고 잘못이 없다. 선이 무과실이라면 그 거래행위는 유효니까 법인이 비법인 사단에 책임 제한합니다. 그래서 옵니다. 자, 시험에 나오진 않았지만 여기까지는 정리해라. 그럼 여기서 상대방이 알았느냐 몰랐느냐에 대한 입증 책임은 법인 아닌 사단이 집니다. 시험 지문에 상대방의 선악에 대한 입증 책임은 상대방이 진다. 틀렸습니다. 비법인 사단이 입증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판례까지는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하는 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행위라 볼 수 없죠. 옳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 자, 그런데 이렇게도 나옵니다. 이 지문을 바꿉니다.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결의 없이 법인 아닌 사단의 이름으로 3자의 금전채무를 보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인 아닌 사단은 보증채무를 부담할까요? 부담하지 않을까요? 부담합니다. 왜? 총회 결의 없이 타인 간의 금전채무를 보증했다면 이 보증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보증하는 것은 유효니까 법인 아닌 사단은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래서 X예요. X. 자, 그 다음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총유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채무의 존재를 승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행위. 채무 승인인가요? 이것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 타인 간의 금전채를 보증하는 거, 채무를 승인하는 거,
설계 용역계약 체결하는 거 내지는 채무부담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옵니다. 자, 그 다음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총유물을 권한 없이 처분했습니다. 그럼 이건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죠. 총회 결의 없이 총유물을 처분해서 무효 맞죠? 무효니까 표현들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지. 표현들이라고 하는 것은 유효라 대리행위는 유효야. 따라서 대리행위가 무효라면 처음부터 무효라면 표현들이가 준용될 여지 없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판례니까 표현들이 법리가 준용되지 않습니다. 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장 한번 가볼게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정중히 그의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밑줄 보존행위. 보존행위도 총유물의 보존행위도 배우셨죠?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해. 법조항 그대로잖아요. 그러니까 정중총회 결의를 거치하는 건 아예 틀렸죠. 정중총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X.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은 총유의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각자 소지할 수 없죠. X. 그래서 정리. 마지막 정리. 공유물의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다. 합의물의 보존행위 각자 할 수 있다. 그러나 총유물의 보존행위는 절대 개인, 설사 그 사람이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랄지라도 각자 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비법인 사단에 관련된 문제, 물론 나머지 잡다한 얘기는 각설하고 첫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사단법인과 조합과의 비교. 그렇죠? 단만 정리. 비법인 사단은 단체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당사자 능력 인정되고 소송 능력 인정되고 구성원의 재산 소유 형태는 구성원의 총유다. 첫 번째 테마. 두 번째 테마. 사단법인에 관한 모든 규정 가운데 60조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고 나머지는 유추 적용한다. 라는 거. 세 번째 테마.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데요.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 행위 아닌 거 다시 정리하셔. 따라서 타인 간의 금전처벌을 보증하는 과정에서 설령 사원총회 결의가 없다 할지라도 그 보증은 유효입니다. 유효의 의미는 비법인 사단이 책임을 진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짤막하게나마 비법인 사단 마무리했으니까 물론 나머지 예외적인 지문이 나올 수 있지만 최소한 여기까지는 시험장에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